전자노트에 적어둔 예전 기록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5년 전에 나는 앞으로의 5년까지의 목표를 대강 적어두었는데 지금 보니 얼추 그 목표를 이뤄가고 있더라. 30살 자산 2억, 4년 후인 33살 자산 7억, 5년 후 퇴사하고 내 사업하기. 쓸 때만 해도 이게 진짜 될까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정말로 차근차근 이뤄가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꿈이나 목표를 생각하면 설렌다. 그래서 자주 생각하고 또 적어둔다.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까? 안녕하세요. 감각적인 시스템 설계자 노말입니다. 오늘은 꿈과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생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설명을 드리고 또 직접 세워볼 수 있도록 꿈 지도 노션 템플릿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꿈을 갖고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도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5개년 목표 세우기입니다. 보통은 새해가 되었을 때 새해 계획을 많이들 세우잖아요. 그때 딱 1년짜리 목표를 많이들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연장을 시켜서 5년짜리 목표를 세워보세요. 내가 지금 30살이라고 하면은 5년 후인 35살까지의 계획도 세워보는 거죠.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이렇게 연 단위로 목표를 쭉 세워보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우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당장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5년 후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5개년 목표를 세울 때는 딱 3가지를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것, 자산 목표, 커리어 목표 등 현실적이면서도 조금씩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매년 연결될 것, 매년 목표들을 달성하면서 결국에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결되면 좋습니다. 세 번째, 달성 여부가 명확할 것, 했다 아니다가 명확하게 구분되거나 숫자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제가 썼던 자산 목표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30살 2억 달성하기 목표를 시작으로 2년 후에는 3억, 3년 후에는 5억, 4년 후에는 7억 이런 식으로 점차 늘어갔죠. 세부적인 항목은 월급, 주식, 부동산, 부수익 등으로 나뉘었습니다. 자산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디테일하게 계획할 수 있어요. 물론 상세 항목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 바뀔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이 목표를 달성해 나갈 때 세부 항목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되게 많이 바뀌었고 여기 목표랑은 다 틀려요. 목표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유연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산 목표라고 해도 사실 제가 가장 절실하게 이루고 싶었던 거는 내 사업하기였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하겠다라고 책상 위에도 적어놓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5개년 목표를 세워두고 자산을 모아가면서 회사에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사업에 대한 꿈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업 계획도 이렇게 5개년 중장기 목표를 세워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대기업을 다닐 때 매년 사업 계획을 세우는 업무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5년 중장기 계획을 세웠었고 매년 어떤 투자를 얼마나 할지 어떤 서비스로 매출을 얼마나 올릴지 그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이 되면은 다시 또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작년에 세운 거랑 비교를 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봤습니다. 5년이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거든요.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두고 그곳을 향해서 조금씩 진전을 시키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돌아보았을 때 엄청 큰 자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간 축적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5개년 목표를 매년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연 단위 목표를 세부적으로 세우는 방법은 이전에 만다라트 계획 세우는 법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카드 걸어 놓을게요. 두 번째는 최종 목표 세우기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건 꼭 이루고 싶다 하는 최종 목표를 세우는 건데요. 그게 커리어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실현일 수도 있어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될 수도 있고 노년쯤에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목표를 하나씩 품고 살면 매일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생각하면서 행복할 수 있고 그 목표를 향한 작은 선택들을 꾸준하게 하게 돼요. 그러면 진짜로 이룰 날이 오는 거죠. 저는 20대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는데요. 언젠가 내가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유 있는 상태가 되면 인생학교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생학교는 가명입니다. 제가 묘사를 해볼 테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인생학교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편견 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고요. 또 시험 공부처럼 뭔가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감각적이고 편안한 인테리어, 맛있는 커피와 세련된 음악으로 채우는 거죠. 너무 이상적이기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인생학교를 채우는 요소들을 하나씩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전에 뉴욕 여행을 하면서 우연히 북클럽이라는 북카페 겸 바에 들어갔었어요. 가게 안쪽에는 책장이 있었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고 가게 앞쪽에는 바가 있어서 퇴근 후에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려서 가볍게 한 잔씩 하면서 서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요소들이 너무 멋져서 나중에 인생학교에
목표에 녹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서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살면서 어쩌다가 이 꿈을 실현시킬 기회가 온다면 바로 잡아서 현실화를 시키겠죠.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다라는 최종 목표를 생각을 해보시고 써보시고 또 계속 살을 붙여 나가보세요. 세 번째는 버킷리스트 만들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누군가는 버킷리스트가 유치하고 그저 낭만을 쫓는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버킷리스트 덕을 진짜 많이 봤어요. 살면서 언젠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는 것만 해도 그걸 하고 있을 나를 상상하면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조금 더 도전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니고 해볼 만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는 게 대다수잖아요. 제가 쓴 것들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부모님이랑 해외여행 다녀오기, 아프리카 여행 가서 킬리만자로 오르기, 책 출판하기, 이것들은 제가 실제로 버킷리스트에 적고 이룬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도 있습니다. 요가 배워보기, 따릉이로 한강 달리기, 운전면허증 따기, 이런 것들도 있어요. 나이를 먹다 보면 본 것도 많아지고 먹어본 것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보다 뭘 해도 약간 감흥이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버킷리스트는 일상을 조금 더 리프레시 해줄 수 있고 또 여전히 꾸준히 도전을 한다는 설레임을 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는 좋은 질문에 매년 대답하기입니다. 인생을 돌아보게끔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매년 생각을 해보고 그때의 내 대답을 적는 거예요. 저는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18년도에 이렇게 적었었어요. 직장인 4년차였네요. 나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항상 투잡을 생각하고 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아하지만 나는 내 일을 하면서 얻는 즐거움이 크다고 생각해서다. 나는 내 스스로 창조하고 제작하고 이끌어가고 성장시키는 것에 대한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다. 회사 안에서 어떻게든 이걸 충족할 수 있는 어느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일까? 그리고 1년 뒤에 19년도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나는 같은 생각인 것 같다. 취미생활에도 열중하고 있지만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취미도 취미이지만 일도 진정으로 열중하고 사랑하고 싶다. 이것들을 보니까 내가 참 오래전부터 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꾸준히 썼던 다른 질문들은 현재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지향하는 내 모습은? 이런 질문들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질문에 매년 답을 달아보세요. 이게 쌓이다 보면은 내 생각의 변화도 알 수가 있고 또 내가 결국에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갔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이 쌓일수록 보물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마인드셋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품고 사는 좌우명이나 마인드셋이 있으신가요? 문장 하나의 힘이 정말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그 문장이 딱 생각이 나서 이겨낼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안 하고 후회하기보다 일단 하자였어요. 물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그런 불도저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고민하고 겁내면서 미루지 않고 행동을 하자 쪽인데요. 저에게 있어서 이 문장은 저희 인생을 바꾸는 힘을 가진 문장이었어요. 유튜브를 시작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설 수 있게 만들었고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만들었고 대기업 퇴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 문장이 저에게는 유효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그런 문장 하나를 마음에 품어보세요. 제가 30살이 되기 전에 버킷리스트에 같이 써두었던 문장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어진 일은 남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오버해서 하기. 이 말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의미로 썼었는데 그 당시에 제 주위의 일이나 삶 영역에서 모두 열정적인 친구를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장들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항상 눈에 보이는 결과 만들기. 쓰는 만큼 들어온다. 20대에 쓰는 돈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오픈마인드가 될 것, 이런 것들이 써져 있네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의 문장들을 정해놓으면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인생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꼭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시간을 일부러 내서 이 목록들을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카페도 좋고 호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주기적으로 생각 주간을 갖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 계획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 두는데 이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목표를 계획할 수 있는 꿈 지도 노션 템플릿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걸 눌러서 웹페이지에 띄우시고 상단의 복제를 눌러서 여러분의 개인 노션 워크스페이스로 가져가서 쓰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그럼 안녕!